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네. 실험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우리 마지막. 쑥스러워가지고. 네. 네. 자, 명품 주식 아카데미 오늘도 주제 빠르게 열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네. 준비해 오신 게 많다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네. 오늘의 주제부터 일단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자동차. 바로 자동차 산업. 아까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오늘 탈탈 털어드릴 텐데 아우. 지난주에 이제 CES가 개막하기 전에 네. 미리 좀 종목을 좀 준비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CES에 이제 참가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MC넥스 가전박람회였지만 오히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요. 주인공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MC넥스가 이번 주에 정말 뭐 강한 시세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분석해드리는 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 사실 현대차도 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다 급등했어요. 도대체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종목이 남아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 남아있거든요. 제가 오늘 많은 종목들 관심주로 좀 분류를 좀 해드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또 투자에 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도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애플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네. 자, 자동차 기업들의 합종 연행, 미래차 시장의 판도, 말 그대로 이제 합종 연행이라는 건 서로 이제 꿍짝을 이제 맺는 거잖아요. 네. 사실 연초에 뭐 LG전자와 마그나의 이제 합작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맞아요. 이번 주에는 또 뭐 애플하고 현대차 뭐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우리가 그때 E&D라는 종목 얘기할 때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 그런 그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얘기가 분명히 오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eGMP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이제 플랫폼 공개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이 현대차가 만들어내는 전기차 플랫폼에 들어가게 될 이제 배터리를 어떤 회사에서 공급을 할지 그걸 이제 작년부터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배터리와 관련된 발주를 했는데 그게 총액이 무려 50조 원 규모나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네요. 그 막대한 금액을 이제 과연 LG화학이 수주를 할지. 요번에 또 삼성 SDI도 이제 들어간다는 그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가가 뭐 삼성 SDI도 연일 이제 신고가 행진을 펼쳤고 SK 이노베이션도 1, 2차 때 납품을 하는 걸로 이제 예상이 좀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3차 때도 분명히 SK 이노베이션도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이미 급등을 했지만 또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양극재, 음극재 또 2차 전지 또 장비 기업들 중에서 네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LG전자와 이제 마그나가 합작법인을 이제 설립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전장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 도화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판이 정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슬라이드 또 보면은요. 요번 주 이제 현대차와 이제 애플 자율주행차 이제 협력 방안 사실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현대차에서 이제 공시가 서류 떴죠. 나왔죠. 네. 다만 이제 물밑에서 분명히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LG전자도 전장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고 현대기아차 그룹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딱 한 군데 삼성. 그렇죠. 삼성전자만 지금 너무 조용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대용 부회장이 부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M&A가 하만을 인수하는 거였어요. 9조 원을 두고 이제 전장 쪽을 키우기 위해서 9조 원을 들여가지고 하만을 인수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직도 삼성전자 내부에 전장 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오,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가 너무 조용하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의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행보를 봤을 때 하만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기업을 인수하지는 않을까? 혹은 합작회사를 통해서 테슬라라든지 애플과의 어떤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모종의 전략을 좀 세우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방금 제가 정리해드렸던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시장에서 이미 다 부각된 거 아니냐,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새로운 재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숫자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네. 2021년 이제 전기차 시장이 대전환의 이제 원년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이제 전기차 시장 점유율 누가 1등이냐? 테슬라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의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800조를 훌쩍 어마어마하죠. 뛰어넘고 네. 거의 지금 900조 다 됐을 거예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지금 현재는 장악하고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자동차라고 했을 때 미국에도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포드도 기업이 있고, 있고 네. 일본엔 또 도요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엔 또 현대기아차가 있어요. 얘네들 시총 다 합친 것보다 지금 테슬라가 시총이 더 높아요. 그 정도로 지금 테슬라가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미래차 시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 한 4위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6위, 7위 하다가 많이 추월한 거거든요. GM도 따라잡고 이제 BMW 그룹도 따라잡고 이제 르노, 닛산, 미쓰비시 이제 그룹과도 차이가 이제 별로 나지 않거든요. 이제 한 1% 정도 내외 이제 차이니까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나면 현대차 그룹이 이제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폭스바겐을 이제 한 번에 뛰어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안에 3위 정도 이제 자리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기차 이제 자동차 시장 내에서 전기차 이제 비중 요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표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바닥에 그래프가 거의 안 보이죠.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불과 2.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이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죠. 있죠. 네. 유럽도 지금 2027년 이후에 이미 공식을 내연기관차를 했죠. 네. 다 없애버린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점유율이 고작 한 2, 3%밖에 안 됐던 게 30%, 50%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생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성장 시장이라는 거고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아 이제 전기차 미래차가 그야말로 아직까지 우리가 체감을 못할지언정 앞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장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기차 시장의 핵심은 배터리잖아요. 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완성 자동차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을 다른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다행인 부분은 전기차 하면 가장 핵심이 바로 배터리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배터리 3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G화학, SK 삼성 이노베이션.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배터리 3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라는 거거든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의 점유율도 제가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CATL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배터리 회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내수 위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는 거니까 사실 세계 시장 그래서. 중국을 빼고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이 뭐 1, 2등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와, 어마어마하네. 다행스럽게도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중국 기업 다음으로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와 같은 종목이 탑 6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인데 실제로 요 기업들이 앞으로 아까 제가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건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수혜주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될 거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큰 규모로 성장을 하느냐. 무려 100조 원. 100조 원을 투자를 할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아주 야심찬 얘기를 해놨는데요. 연평균 지금 거의 한 25%에서 30% 가까이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건데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더 큰 수출 효자 업종이 2차 전지 배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럴 것 거예요. 같네요. 점유율 파이가 상당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 규모도 지금 100조 원 이상까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거기에다가 배터리, 전기차가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더 큰 수출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 배터리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주목하는 시장은 사실 전기차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은 또 무시할 수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북미, 쉽게 얘기하면 미국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친환경 정책을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GM, 포드, 요런 그렇죠. 애들이 가장 먼저 만들었잖아요. 미국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내연기관차의 이제 시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이런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투자가 정말 늦었어요. 네. 근데 테슬라가 성장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시장을 이제 육성하는 정책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GM이라든지 그리고 포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잠식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 그룹도 이제 이 GMP를 장착한 전기차를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많이 할 거고, 유럽의 폭스바겐 그룹도 미국 시장을 공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이제 어마어마한 각축전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얼마나 빨리 선점하는지도 정말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중요한 종목이죠. 건 종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아니 이렇게 많은 종목을 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참고 자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다 하시면 살 돼요. 종목은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CS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엄청 종목들을 많았죠.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고 끝내면 김영민 매니저가 아니죠. 나중에 제가 종목을 딱 찍어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알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좀 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딱 종목들을 요약해 놓은 거고요. 전기차 밸류 체인을 이제 총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바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완성 배터리를 이제 조립하고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했죠. 맞죠.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NF.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종목 중에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에는 대주전자재료. 사실상 이제 캐파로 따져봤을 때는 거의 대주전자재료의 음극재 생산이 전 세계에서 이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그래요?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이제 대주전자재료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음극재 시장도 여러분들 꼭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네. 사실 이제 다른 기업들이 요 시장이 이제 돈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경쟁 기업들이 계속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진입을 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근데 이 음극재 시장이 설비 투자해가지고 양산을 하는 캐파를 만들어내기까지 최소한 3, 4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장벽이 그러니까 높구나. 지금 누군가가 음극재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3, 4년 동안에는 대주전자재료의 독주가 예상이 되거든요. 많이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대주전자재료 절대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차원에서 음극재 기업 중에서는 대주전자재료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오늘 같고. 진짜 많이 빠졌어요. 주의 종목까지 그렇죠. 지정이 됐던데. 어저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네.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어저께 60만 팔던데. 주 매수를 했다가 오늘 이제 또 기계적인 이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오히려 조정을 받았으니까 땡큐. 당연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이제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또 이제 그다음 전액이라는 거 이제 이게 정말 좀 뜨거운 이슈가 될 거예요.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 요즘에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나중에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그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이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차 전지 배터리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그 사이에 이제 전해액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첨보라는 기업이 있고 또 동화 기업도 이 전해액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부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박 소위 말해서 이제 일렉포일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SKC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을 떠올리시면 되고 SKC 잘 가죠. 그렇죠. SKC도 이제 최근에 10만 원 넘게 뭐 10만 한 7천 원, 8천 원까지 뜰 주가가 것 한번 같죠. 올라갔었죠.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었고 지난주 요번 주에 들어서면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제법 강하게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소재 종목들 외에도 장비 종목들도 정말 많다는 거. PNT라든지 PNE 솔루션, CIS, 상신 EDP 이런 이제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도 주목을 좀 해보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밸류 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쭉 보니까 우리가 눈에 익은 종목들은 대부분 소재 종목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재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네. 소재 종목은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장비 종목들이 못 올랐잖아요. 근데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삼성전자 올라가면 오히려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소재 종목보다 더 먼저 올라갔었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렇죠. 그런 흐름들을 따져보면 2차 전지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장비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소재의 중요도가 워낙 좀 강했었기 시각이, 때문에 예. 소재 종목들이 먼저 올라간 거고 앞으로는 또 저평가되어 있는 장비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자,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은 이제 자율주행인데요. 이제 논의가 더 이제 진행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미래차, 전기차와 수소차지만 우리가 직접 운전을 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매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운전. 내가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면 도착이 돼 있는 무서울 것 전기차, 같은데. 수소차. 지금 무섭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이 요하는 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공개해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애플이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맞아. 선보인다. 그야말로 이제 애플카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자율주행주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상용화와 함께 전장화.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들이 꼭 전장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냥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그랬죠. 모든 이제 자동차가 그냥 하나의 큰 IT 제품이 된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반도체와 수많은 MLCC, 수많은 반도체 칩,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자동차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좀 약해요. 그래서 하드웨어 경쟁력이 있는 기업.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MC넥스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부품 기업들 중에서 여전히 좀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생산해내서 이걸 전장화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포인트에서 네. 애플이랑 현대차랑 좀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애플이 날카로워요. 소프트웨어고 또 네. 하드웨어는 현대차가 공급을 해줘야만 만들 수 있는 그림이 거니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네. 얘기가 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애플하고 현대차 협력군이 왜 주목을 해야 될까? 자, 스마트폰 있고 그다음에 OEM이 있어요. 퀴즈인데요. 제약바이오가 있고 이제 CMO가 있어요. 네. 그러면 반도체가 있고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거 맞추시면 상 주실 거예요? 그럼 상은 됐고요. 채팅방에 상 주실 거예요? 채팅방 우리 유튜브로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께 참가하시는 분들, 자. 제가 쿠폰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5초 뭘까요? 드릴게요. 반도체 물음표. 저는 네. 1, 2, 3, 4, 5. 비메모리, 땡. 파운드리. 파운드리요, 파운드리. 그 다음에 자동차는 제가 물음표 2개 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네. 스마트폰을 대신해서 생산해내는 외주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OEM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사실 제약바이오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에서 생산만 해주는 위탁 회사들, 생산, 네. 위탁 생산해주는 회사가 이제 CMO라고 부르잖아요. 반도체도 이제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그게 바로 대만의 파운드리. TSMC예요. 아. 그게 파운드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거는 이제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도 하드웨어. 아니, 요거는 자동차는요, 용어가 아직 없어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용어가 아직 뭐예요? 없어요. 뭐예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실 이거를 거예요? 그냥 뭐 외주 생산이나 뭐 OEM이나 뭐 이런 걸 갖다 붙이면 되는데, 네.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왜 제가 이게 물음표를 2개를 해놨냐면, 이제 애플이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플이 잘하는 게 이제 설계잖아요, 설계. 그쵸. 자기들이 설계를 해놓고 정작 애플의 만들어봐. 스마트폰 아이폰은 폭스콘에서 다 만들잖아요. 그쵸. 자기들이 안 만들거든요. 중국에서. 애플은 공장이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동차도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플은 하드웨어 껍데기를 잘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같은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셨네요.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쨌든 현대기아차 그룹이 왜 애플이 이제 눈독을 들이느냐. 자동차 생산과 관련해서는 모든 게 다 수직 계열화되어 있잖아요. 부품부터 해가지고 완성까지 현대차 그룹 안에서 그냥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애플이 봤을 때는 현대차가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이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확실한 업무 분담. 그냥 소프트웨어는 아까 그러니까. 지영 씨가 딱 간파한 것처럼 애플이 하면 되고 만드는 것만 그냥 현대차. 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사가 분명히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판이 더 커지는 이제 전장 부품, 그리고 향후에 애플은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차에 이제 탑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고체 배터리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전에 얘기 고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의 성질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뀌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배터리의 성능도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예요.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그러니까, 자유로울 네. 수 있겠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플이 현대차를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거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성사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정말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자, 그래서 알짜 종목들. 뭐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냥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HTS에 관련주로 쭉 분류만 해놓으시고요. 자율주행 레이다 라이다와 관련된 기업들이 아모텍, 라운피플, 인텍플러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라운피플. 차량용 카메라 MC넥스 정말 뜨거웠죠. 그 다음에 뭐 옵트론텍,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해성 DS, IA,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만도, 칩셋 미디어, 라닉스, 인포뱅크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볼게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수익, 또 있네요. ADS라든지 V2X 이런 건 이제 캠트로닉스라든지 유니퀘스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한컴, MDS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전장 부품 부품주, 현대모비스, SL, 뭐 에이테크 솔루션, 에이스텍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 전고체 배터리 이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아직 안 크게 받았던 부각이 거예요. 안 된 종목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CIS라든지 한농화성, 첨보, 이수화학, 덕산, 테코피아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이제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종목을 제가 딱 찍어드리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종목, 눈이 가는 종목은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OLED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수혜를 엄청 동시에 다 많네. 입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OLED 이제 핵심 소재를 바로 이제 삼성전자, 덕산 네오룩스를 거쳐서 삼성전자를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낸드, 올해는 이제 메모리 업황 중에서도 낸드 업황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헥사클로로디실라라고 하는 이 소재를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 거의 한 65%를 지금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오, 네.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고체 배터리. 세븐틴 코리아라는 기업을 작년에 인수를 해가지고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덕산 테코피아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해성 DS. 요것도 제가 2만 원 초반부터 정말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너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애플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초급등을 한번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예요. 아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과연 뭘 할까 이걸 주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일부에서는 소문이 나고 있는 게 세계 최대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 회사 NXP라고 하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정말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NXP를 인수하게 되면 뭐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는 집어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해성 DS라는 회사가 주요 고객이 바로 NXP라든지 인피니온과 같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행보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해성 DS다. 주가는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네. 오늘 좀 조정받았거든요. 한 2, 3일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는다면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네. 해성 DS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꿀팁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CES에서 이제 새로운 전기차 자율주행 플랫폼이 많이 또 공개가 될 거고요.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은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아까 종목들을 막 뭉태기로 많이 보여드린 이유가 분류를 잘 해놓으셨다가 그때그때 뭐 양극재가 부각이 되면 어떤 종목, 음극재가 그를 부각이 되면 위해서. 어떤 종목, 또 전고체가 부각이 되면 어떤 종목,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트렌드를 읽어내셔야만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종목들을 알려드린 거거든요. 이미 수많은 종목들이 과열을 했지만 실체가 있고 성장성을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를 잘 해가지고요. 아까 미래차 더 이상 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먼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도 미래차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아카데미 살펴봤는데 제가 네. 근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네.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전고체 이슈 관련해가지고 네.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현대차와 애플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 그렇죠. 만약에 안 됐다고 선을 그어도 괜찮은 안 건가요? 됐다고 하더라도 네. 전고체 배터리는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 쪽에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납품이 할수 있는. 배터리가 이제 발전되는 단계, 우리 왜 메모리 반도체도 뭐 적층 숫자가 뭐 100단에서 150단, 176단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배터리의 성능도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꼭
꼭 누가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변해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을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고 네.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해성 DS를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민 강사님과 함께 자동차 찰탈 털어봤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